옛날 어느 마을, 춘복이는 젊은 과부 말자를 좋아했다. 말자는 예쁜 얼굴에 마을 노총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여인이었는데 식사는 했는가? 아직 안 먹었소. 그래서 닭 한 마리 가져왔네. 푹 고아서 드시게. 뭘 또 닭은 주고 그러시오. 괜찮대도 매번. 허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고맙소. 그럼 잘 먹겠소. 그리고 땔감은 많이 있고. 저번에 몇찌개 해준 땔감이 아직도 그대로 있소. 그려,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말하시게. 아이 참, 춘복 씨는 안 그래도 된다니까 왜 그렇게 잘해주시오? 내 마음이네. 내 맘이야. 자, 그럼 나는 저기 닭 비틀어주고 가겠네. 그렇게 둘은 부엌으로 향하는데 이를 멀리서 이웃집 노파 봉숙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방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남자 저 남자 꼬리 치고 다니네. 내가 내년 여우짓을 밝혀서 꼭 망신을 주고 말 테다. 그리고 얼마 후 할멈, 여긴 웬일이셔요? 밖이 찬데 안으로 드시지요? 자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춘복이가 그러더군. 저번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자네가 억지로 끌어들여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싫다는데도 막 꼬셔서 즐겼다더만. 그 호랍이 춘복이 말이 사실이야? 자네 서방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세상 말세야.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꾸며서 던지니 이 말을 들은 말자는 황당해하며 말하는데 뭐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랑 하지 마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내가 말 실수했나 보구만. 미안하네. 나는 그냥 자네를 떠보려고. 아니, 내가 그렇게 상도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지게질 한 번에 한 번, 물질 한 번에 한 번, 닭 한 마리에 한 번. 공짜는 아니었수다. 어서 사과하시지요. 그런데 말이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아니, 속고만 사르셨소?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시는 게요? 그렇다면 내일 춘복이를 나한테 한번 보내주시게. 우리 집에도 할 일이 많은데.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선비팔봉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오르던 중 날이 어두워 하룻밤 신세질 집을 찾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누구 안 계시오? 그때 두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오르는 중인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소?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몸이라도 상하면 오랜 시간 공부한 게 헛되니 부탁 좀 하겠소이다. 지아비 일은 과부 둘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사내를 드리겠소? 부탁하오. 내 이번에도 떨어지면 큰일 난다오. 내 과거 시험을 치르고 꼭 신세 갚겠소. 방이 두 개라 나랑 며느리가 같은 방에서 자면 되긴 하는데. 그럼 딱 되지 않소? 부탁하오. 내 열량 드리리다. 그럼 알겠소이다. 들어오시구려. 팔봉은 여인들과 집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늦은 밤 서방 잃고 홀로 된 지 10년, 남정네 암내 한번 맡아본 지가 몇 년인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시어머니께는 미안하지만 어머님 마지막까지 꼭 지조와 절개를 지키십시오. 아니, 왜 이러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피똥 싸기 싫으면. 이러지 마시오. 내 컨디션 관리해야 하오. 어허, 신세 갚는다고 했으니 미리 갚으시오. 조용히 눈 감고 입 막고 만세하고 있어. 내 극락을 보여줄라니까.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밤새 잠자리는 어떠셨는지요? 잘 자소이다. 내 장원급제에서 꼭 신세 갚으리다.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소. 그거 다행이구려. 그런데 벌써 가십니까? 시간 여유는 있는데 서둘러야지요. 아침 식사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아, 그럼 그리 할까요? 그럼 어머니,
저는 들어가 선비님 아침상을 차려오겠습니다. 네 형님 푸짐히 차려오시구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엉덩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마누라, 당신 엉덩이가 갈수록 펑퍼짐해지는구먼. 마당에 있는 제일 큰 김장떡하고 크기가 비슷하겠네 그려. 남편이 이와 같이 웃으며 부인을 놀림해도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줄자로 부인의 엉덩이 크기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서 장독대의 둘레를 재보고 다시 내려와서 말하길. 아이고 사실이네. 당신이 이겼네. 이겼어. 확실히 당신이 이만큼 더 커. 이런. 그러면서 부인을 계속 놀려대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대로 아내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옆으로 획 돌아누우며 말했다. 흥! 당신의 그 시들어 빠진 총각 김치 하나 담자고 나의 이 큰 김장독을 열 수는 없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편은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었다. 이에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렇긴 해도 총각 거시기인데 한 번만 좀 열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국 화해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 주는 소리라네. 옛날 어느 마을 박대감은 순진한 자신의 딸 셋을 한날 한시에 혼례를 치루었다. 박대감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들이 걱정이었는데 그리하여 그날 밤 딸들의 방을 차례로 지나가며 상황을 살피는데 첫째 일순이의 방을 지나가는데 일순이가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서방과 깨가 쏟아지는가 보구나. 둘째 이순이의 방을 지나가는데 이순이가 흑흑거리며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얀 놈 감히 내 딸을 울려. 마지막으로 셋째 삼순이의 방을 지나가는데 인기척은 느껴지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닌가. 벌써 골아 떨어진 겐가 순진하도다. 다음날 박대감은 세 딸들을 불러 세우는데 그리곤 일순이에게 말을 건넨다. 어젯밤에 그리 즐겁게 웃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님이 간지러울 때는 웃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서방님 몸에 달린 어떤 조그만 녀석이 화가 잔뜩 나서 여기저기 간지리는데 그만 웃음이 나서요. 그래, 그래도 웃음은 나오니 다행이구나. 그래, 그럼 둘째 너는 뭘 그렇게 슬피 울었더냐? 아버님이 누군가가 몸을 해칠 때는 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방님이 자꾸 큰 오이만한 몽둥이로 저를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도 크게 해치는 건 아닐 게다. 그나저나 둘째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럼 막내야, 너는 왜 그렇게 일찍 잠에 들었느냐? 아닌데요. 저는 서방님과 밤을 샜습니다. 아니, 그럼 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느냐? 아버님이 늘 일러주셨잖아요. 입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그걸 밤새도록 입에 넣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서방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어제 남은 잔치 음식을 밤새도록 다 먹었어요.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오니 외간 남자를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어느 날 노총각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폭포 아래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나무꾼은 혹시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달려가 보니 이게 웬걸,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 아니 뭐야, 할머니잖아? 좋다 말았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나무꾼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봐요, 총각. 잠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무꾼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뭔데요? 사실 난 하늘나라 선녀예요. 그런데 그만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받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젊은 남자와 이상야릇한 것을 한다면 난 다시 선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선녀로 돌아가면 당신의 부인이 되어 평생 섬기며 살아가겠어요. 나무꾼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모쏠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 참말이지요? 진짜죠?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와 최선을 다해 이상야릇한 것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변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몇 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할머니와 몇 번 더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였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한 나무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선녀로 변하는 거지요? 그 말이 끝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선녀로 변했다.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다시 선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와 100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선녀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러자 선녀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상제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만 먹을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 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에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 사내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